안녕하세요. 금속 조직학 강의하는 윤정일입니다. 원래는 몇 번의 방송 강의 이후에 이제 강의가 이제 대면 강의로 전환이 돼서 여러분들하고 직접 이제 강의를 할 예정이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태원 쪽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그분들이 이제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일단 학생들의 건강이 우선이라는 학교 측의 판단으로 아마 이번 학기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온라인 강의를 하고, 아마 마지막 기말고사 정도만 오프라인에서 직접 시험을 보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한 학기가 지나갈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학교로 오는 게 편한 건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게 편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아무래도 온라인 강의보다는 직접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고 강의를 하는 그 교수들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할 텐데,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온라인 강의는 아무래도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 더군다나 뭐 다른 과목들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고등학교처럼 뭐 다른 참고서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듣는 그런 강의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온라인 강의는 내용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좀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럴수록 뭐라 그럴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뭐 직접 얼굴을 보고 질문하는 것도 아니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목 교수님들에게도 이메일이나 뭐 문자나 그런 것들로 해서 질문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으면 가르치는 교수들은 잘 이해하고 있구나, 지금 강의가 잘 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자꾸 질문을 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들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지금 코로나가 잘 치료될 수 있는 그런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쨌든 이런 식의 강의들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으니까는 그 속에서 좀 더 다양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비단 다른 강의뿐만 아니라 특히 저는 학생들의 질문을 좋아합니다. 뭐가 됐든 간에 뭐 저희 강의하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다른 교과목 그 수업을 듣다가 잘 모르시는 내용들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메일이나 문자나 카톡이나 언제든지 하셔서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해소를 하셔야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음 학기 혹은 학년이 올라가서라도 발목을 잡지 않는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잘 모르는데 이게 자꾸 넘어가면 나중에는 진짜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감당이 안 돼요. 처음 배울 때 모르는 내용들을 하나씩 알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요즘 뭘 하고 있냐면 금속 결함에 관해서 내용들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금속 결함. 저희는 9번째 강의인데도 요거 8번째로 표현된 거는 당분간은 이 8번째 주제인 금속 결함에 관해서 좀 더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금속 결함 얘기했었을 때 결함은 좋지 않은 거라고 얘기했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결함입니다. 그렇죠? 완전하지 못한 것, 그게 결함인데, 이 금속 결함은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면 금속 결정 결함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결정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금속 결정, 원자가 배열되어 있는 규칙성, 그게 금속 결정인데, 그러면 금속 결정 결함 이러면은
원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그 규칙성이 깨지는 것, 그게 금속 결정 결합, 즉 금속 결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규칙성에서 벗어난 것. 자, 그래서 그 금속의 결함, 즉 규칙에서 어긋나 있는, 즉 그런 규칙성이 깨져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그래서 어떤 종류가 있냐면 점, 선, 면, 결함,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점결함 뭐 원자 한 개가 규칙성에서 어긋난 거. 선결함, 이거는 원자 한 줄, 그렇죠? 원자 한 줄이 그 규칙성에서 벗어난 것. 면결함, 이거는 원자의 하나의 면, 혹은 뭐 두세 개의 면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크기로 봤었을 때 원자의 면이란 건 뭐죠? 원자들이 배열됨으로써 생기는 하나의 면, 요게 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면이 가지고 있는 규칙성이 깨지는 것, 그게 면결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영어로는 점이니까 당연히 포인트고, 선이니까 라인이고, 면이니까 에리어가 되겠죠. 점결함, 선결함, 면결함, 이렇게 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점결함에는 어떤 것이 있냐고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원자에 빠져 있는 경우, 그렇죠? 혹은 이렇게 파란색 원자들이 배열되어 있는데 이렇게 갈색의 원자들이 배어 있는 것, 혹은 원자들이 배열되어 있는 위치가 정해져 있는데 전혀 다른 위치에 전혀 다른 원자들이 배열되어 있는 것, 혹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곳에 같은 종류의 원자이긴 하지만 배열된 위치가 전혀 다른, 원래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위치가 정해져 있는데 전혀 다른 곳으로 배열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원자 결함에 있어서의 점결함, 즉 원자 한 개의 결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선결함은, 제가 아까 선결함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원자가 배열되어 있는 데 있어서 원자가 한 줄이 모두 다 배열의 규칙성이 어긋났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러면은 뭐냐, 이 원자가 배열되어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쵸? 이 원자는 옆에 있는 원자들과 위아래, 혹은 이 원자의 밑에 있는 원자들하고도 결합이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거기다가 얘는 지금 우리가 3차원 공간을 2차원 공간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얘는 이 위에 있는 공간으로 봤었을 때 우리 화면으로 보이는 애들과도 잘 결합이 돼 있는 거라고. 근데 여기 원자들을 봅시다. 이 원자는 이 위에 있는 원자랑 결합돼 있고, 이 옆에 있는 원자랑 결합돼 있고, 이 원자랑 결합돼 있고,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건에서 화면상으로 이 위쪽으로는 아마 결합이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 원자를 기준으로 밑에는 지금 결합이 없어요. 다른 원자들의 결합 규칙성으로 보면은, 그쵸? 다른 쪽은 전부 다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 원자는 지금 이 밑에 있는 원자들과 결합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요 원자 바로 다음에 있는 원자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원자는, 그 다음에 있는 원자는, 결국은 원자가 배열되어 있는 것은 면이 아니고 공간이기 때문에 이 원자가 결합되어진 조건에 있어서 다음 원자들도 모두 다 제대로 된 결합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원자들을 쭉 잇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선이 만들어집니다. 선. 즉 이 원자들이 밑에 있는 원자들과 결합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은 원자들을 잇게 되면 한 줄의 원자들이 규칙적인 결합,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그 규칙성에서 어긋난, 그 규칙이 깨진 원자들의 한 줄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선결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면결함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가령 이 검은색의 구예요. 공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간. 이 구가 원자들로 잘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BCC든 FCC든 혹은 심플 큐빅이든 HCP든 뭐가 됐든 간에 그 규칙대로 잘 배열되어 있는데 이 공간 안에 존재해 있는 이 구, 원자들이 잘 배열되어 있는 이 구 바깥에 싸고 있는 원자가 배열이 원래 파란색의 원자, 즉 구가 배열되어 있는 구조와는 전혀 다른 식으로 자기들 멋대로 원자들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구를 싸고 있는 이 빨간색 원자들의 배열은 하나의 면에 있어서의 조건으로 봤었을 때 파란색 원자의 규칙성을 깨고 있는 다른 구조로 되어 있다면 이게 파란색 원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결함이 된다는 게 파란색 원자가 배열되고 있는 규칙성이 깨져 있는 면 결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돌아오면 결국 결함이라는 건 원자의 규칙성이 깨져 있는 원자의 배열이 깨져 있는 것을 결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결함의 크기에 따라 종류로 점, 선, 면으로 구분되어지고 점은 원자 한 개, 선은 원자 한 줄, 면은 원자 한 면이 그 규칙이 깨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조건에서 봤었을 때 원자의 배열의 빈 공간,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공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공공은 한글로 쓰면 공공은 그냥 같은 글자인 것 같지만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한문으로 뜨면 빌공에 그렇죠. 비어 있다. 아무것도 없다. 그 공자에 구멍 공자를 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구멍이 비어 있다. 그래서 공공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얘기했었고 점결함으로써 불순물 원자가 들어온 방식에 따라서 침입형 혹은 치환형의 불순물 원자 존재 방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침입형은 불순물이 즉 원래의 존재하고 있던 원자와는 다른 종류의 원자가 이런 식으로 침입해서 끼어 있는 것 혹은 원래 같은 원자 이 녹색 원자와 이 녹색 원자는 같은 원자예요. 같은 원자인데 배열된 위치에서 전혀 다른 곳에서 온 거죠. 그래서 얘는 셀프야. 나. 그렇죠? 내가 스스로 침입한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순물이 침입하는 경우 내가 침입하는 이거는 배열에 있어서의 규칙성이 깨진 거고 치환형은 뭐예요? 원래 배열된 위치의 원자가 존재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 원자는 옆에 있는 녹색 원자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원자가 되는 거죠. 다른 종류의 원자. 그렇죠? 다른 종류의 원자들이 여기에 끼어들므로써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점결함에 있어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점결함 내용을 말씀드리고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이 점결함이 만들어지는 조건에 있어서 이 불순물 원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방식 두 가지, 즉 침입형으로 존재하거나 치환형으로 이 불순물 원자들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침입형으로 존재하는 혹은 치환형으로 존재하는 이 불순물 원자의 존재 방식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만들 수 있냐면 고용체 합금이란 걸 만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고용체 합금이 존재할 수 있는 내용에 있어서 침입형이나 치환형 얘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더니 이제
학생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결합, 즉 원자의 배열의 규칙성이 깨져 있는 내용을 하다가 왜 뜬금없이 합금 이야기를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여기서 왜 합금 얘기를 하냐면, 점결함인 불순물 원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 침입형이나 치환형으로 불순물 원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그 형식을 빌려서 우리가 합금의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내용을 말씀드렸더니 내용들에 있어서의 연관성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금과 관련된 내용을 따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른 과목에서 아마 이 내용 때문에 되게 어려워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이해하셨었던 그 부분을 지금 점결함에 있어서의 불순물 원자가 존재하는, 즉 침입형이나 치환형이라는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서 금속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합금 이야기를 조금 더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는 합금이라는 걸 지난 시간에 정의를 했어요. 합금.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순금속. 순금속은 뭐냐면 순수한 금속. 순수한 금속. 순수한 금속이라는 게 잘 안 와닿죠. 그렇죠? 그냥 한 종류의 금속.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종류의 금속. 한 종류의 금속이라는 게 뭐냐? 뭐 어려운 게 아니라 가령 금이다. 금이면 어떻게 되냐면 원자 기호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AU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하게 보는 거 알루미늄. 그 집에서 알루미늄 캔 뭐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음료수를 많이 담겨 있는 그 원자 기호템은 A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다른 금속이 섞이지 않은 그냥 순수한 한 종류의 금속, 그게 순금속이에요. 순수금속이라고. 그렇죠? 근데 이런 순수금속에 뭐라면 다른 종류의 금속, 다른 종류의 금속이나 혹은 금속이 아니어도 돼. 비금속, 금속이 아니다. 비금속, 다른 종류의 금속이나 혹은 비금속을 섞기만 하면 그게 뭐야? 바로 그걸 합금이라고 불러.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수업 자료에 보면 이렇게 정의가 된 거라고. 그렇죠? 무조건 어떻게 순수금속, 한 종류의 금속에 금속이나 혹은 다른 금속을 무조건 혼합, 그렇죠? 믹싱만 하면, 그냥 넣기만 하면 그걸 모두 다 합금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왜 합금을 만드냐? 왜 합금을 만드냐? 합금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성질이나 원하는 특성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요.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바로 합금이에요. 자, 우리가 아까 예를 들어서 얘기했었던 AU, 이거 금입니다. 금. 비싸죠? 금이라고. 비싼데 이 금으로 만약에 우리가 반지를 만들면 그 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다닐 수가 없어요. 왜? 순수한 금으로 만든, 즉 옥리 금으로만 만든 반지는 손가락에 끼워서 우리가 조금만 힘을 줘도 쉽게 변형이 됩니다. 쉽게 변형이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금에 뭐를 섞냐면 은을 조금 섞습니다. 그렇죠?
8K, 뭐 18K 이런데 어쨌든 조건에 따라서 틀리긴 하지만 우리가 은을 일부 섞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반지를 만들어요. 은을 섞은 반지는 어떻게 해요? 순수한 금보다 훨씬 딱딱하고 잘 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가 모양을 넣기도 하고 혹은 반지의 여러 가지 형상을 변형시켜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합금은 우리가 원하는 성질이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섞는 거라.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합금을 만든다는 건 뭐예요? 혼합이에요. 혼합. 섞는다라는 거지. A라는 금속과 B라는 금속을 섞는 것. 그게 합금이에요. 섞는다라는 것.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왜? 섞는다라는 것. 우리가 평소에 뭔가를 잘 섞어요. 물에다 설탕을 넣어서 설탕물을 만들고 물에다 소금을 넣어서 소금물을 만들기도 하고 모래와 자갈을 섞어서 콘크리트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섞여있는 뭔가를 많이 보잖아. 비 오는 날 흙탕물. 그 흙탕물은 뭡니까? 물에 진흙이 섞여 있는 거예요. 혼합되어 있다. 뭔가 섞여 있는. 우리가 마시는 공기 뭐예요? 섞여 있어요. 뭐랑? 질소, 산소, 뭐 미량의 수소나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섞는다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섞는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금속 분야로 좀 끌고 가봅시다. 금속 분야로 끌고 갑시다. 자, 섞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금속의 개념으로 보면 뭐라고 되냐? 이게 합금이라고 얘기했었죠. 합금. 그렇죠? 섞는다, 금속, 합금.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우리가 금속을, 즉 순수한 금속에 다른 금속을 섞어서 합금을 만들게 되면 만들어질 수 있는 합금은 종류가 어떻게 돼? 3가지밖에 없어요. 만들어질 수 있는 합금은 3가지 종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를 벗어난 합금은 존재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합금이라는 건 뭐냐면 순수한 금속에 다른 금속 혹은 다른 비금속을 섞는 거야. 그렇죠? A라는 금속에 B라는 금속을 섞든 A라는 금속에 뭐 C라는 비금속을 섞든 어쨌든 섞어서 금속이 만들어지는 것, 그걸 합금이라고 얘기하는데 합금에는 종류가 3가지밖에 없어요. 이 3가지 합금만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졸업할 때까지 합금을 모두 다 이해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3가지가 뭐예요? 요 3가지. 화합물과 혼합물로 일단 크게 구분이 되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화합물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이 화합물과 혼합물로 구분이 되고 혼합물에 대해서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구분되어지는 이 합금 3종류, 한 종류, 2종류, 3종류, 이 3종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자, 요거 일단 조금 두고 개념을 먼저 봅시다. 일단 뭐 3가지 부분에 대해서 뭐가 존재하냐면 화합물이 존재하고 화합물에 대해서 뭐가 존재하면 혼합물이 존재해요. 화합물과 혼합물 얘기는 우리가 중학교 때 처음 들었던 얘기예요. 물론 잘 생각이 안 나죠. 자, 하나씩 해봅시다. 화합물은 뭐냐면 A와 B가 섞여서 전혀 다른 C가 나오는 게 화합물이에요.
됐어요? 이런 게 뭐가 있냐? 예를 들어서 수소와 그쵸? 산소가 만나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 물이 만들어져. 이 물은 H2라 부른 물은 수소의 성질과 산소의 성질 둘 중에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거는 두 개가 섞여서 전혀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 것. 그게 화합물이. 금속도 A라는 금속과 B라는 금속이 만들어져서 A라는 금속과 B라는 금속과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금속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화합물이에요. 화합물. 이 말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컴파운드야. 그쵸? 화합물이야. 그러니까 컴파운드라는 영어 단어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화합물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화합물. 화합물은 A라는 것과 B라는 것이 섞여서 전혀 새로운 C가 만들어지는 것. 이게 화합물이에요. 됐죠? 물. 수소와 산소는 물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두 개가 관련돼 있다라고 자꾸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야. H2O라는 물은 수소와 산소와는 전혀 상관없는 성질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A라는 애와 B라는 애가 만나서 전혀 뜬금없는 C라는 게 나오는 게 화합물이에요. 혼합물은 뭐예요? 혼합물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혼합, 섞여 있기만 한 거예요. 어떻게? A라는 애와 B라는 애가 섞여 있어. 그런데 어떻게? 그냥 A라는 애와 B라는 애가 섞여 있을 뿐이야. 이게 혼합물이에요. 화합물과 혼합물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다시, 화합물은 A와 B가 섞여서 전혀 생뚱맞은 C가 만들어지는데 혼합물은 어떻게 돼? A라는 애와 B라는 애가 섞여서 그냥 A라는 성질과 B라는 성질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됐죠? 그런데 이 혼합물에는 이렇게 A라는 애와 B라는 애가 섞여서 다시 A라는 애와 B라는 애가 그대로 남아 있지만 어떻게? 정말로 완벽하게 잘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그냥 대충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됐죠? 자, 혼합물은 말 그대로 아까 뭐랬냐면 A라는 애와 B라는 애가 섞여 있는데 그냥 그 A라는 애와 B라는 애가 각각의 성질들이 따로 존재하는 거야. 근데 균일 혼합물은 이런 식으로 혼합물, 즉 섞여 있는 애들이 각각 따로따로 자신의 성질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어떻게? 완벽하게 섞여 있는 거. 완벽하게 섞여 있는 것을 보고 균일 혼합물이라고 부른다는 거. 이 얘가 뭐냐? 얘가 설탕물. 설탕물은 어떻게 돼? 설탕에 뭐예요? 물이 혼합되어 있는 거야. 근데 설탕의 성질도 그대로 남아있고 물의 성질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그게 균일 혼합물입니다. 이런 거 흔하죠. 그쵸? 소금, 물. 그쵸? 설탕, 물. 얘네들은 시간이 지나도 잘 혼합되어 있는 애들이 그대로 존재를 해. 그쵸?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요? 용액이라고 부른다고. 솔루션. 얘를 뭐라고 불러요? 균일 혼합물의 다른 말은 용액 이렇게 부릅니다. 용액. 조금 옮겨봅시다. 좁네. 다시 우리가
뭔가를 섞어서 합금을 만들 때 만들어질 수 있는 합금의 종류는 세 종류밖에 없어. 어떤 종류? 화합물이라는 합금 종류하고 혼합물이라는 합금 종류야. 근데 혼합물에는 어떻게 균일 혼합물이라는 조건 그리고 불균일 혼합물이 존재한다는 거야. 화합물은 두 개가 섞여서 전혀 생뚱맞은 C가 만들어지고, 혼합물은 두 개가 섞여서 그 두 개가 갖고 있는 성질이 그대로 존재를 해. 근데 이 조건에 따라서 그대로 자신의 성질들이 존재하는데, 균일 혼합물은 뭐야? 두 개가 완벽하게 섞여 있어요. 완벽하게 섞여 있는 거. 불균일 혼합물은 뭐야? 균일 혼합물이랑 다르게 어떻게? 대충 섞여 있는 거. 대충 섞여 있는 것을 보고 얘기해. 대충 섞여 있는 거 이거 많아요. 뭐 아까 얘기했었던 거, 모래, 예? 물. 이거 섞이면 잘 섞이나? 그쵸? 일단 모래하고 물을 섞으면 모래는 밑으로 가라앉고 물은 위에다 떠. 당연히 아까 설탕, 물처럼 물의 성질과 모래의 성질은 따로따로 존재합니다. 근데 완벽하게 섞여 있지 않지. 그냥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눈으로 봐도 한눈에 구분이 돼요. 설탕물은 그럼 예를 들어서 설탕물은 우리가 안에 설탕이 들어있는지 물만 존재하는지 모르잖아. 완벽하게 잘 섞였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관찰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모래하고 물, 이걸 설탕물이랑 비슷하게 해서 모래물이라고 불러야 되나? 모래물은 딱 봐도 알죠. 모래가 섞여 있구나. 그 차이라고. 눈으로도 바로 구분이 가능해. 불균일 혼합물이라는 건 그런 거라고. 됐죠? 자, 모래물이라고, 혹은 불균일 혼합물로 또 따져볼 수 있는 거. 모래의 자갈. 이거 한눈에 봐도 바로 알죠. 모래에 자갈이 섞여 있구나. 불균일 혼합물. 완벽하게 섞여 있지 않은 거. 그쵸? 완벽하게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불균일 혼합물로 보는 거라고. 자, 봅시다. 제가 썼던 영어를 잘 봐요. 화합물, 컴파운드야. 혼합물은, 그쵸? 혼합물은 균일 혼합물이야. 균일 혼합물은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용액이라고 부르요. 용액은 영어로 솔루션이라고. 혹은 균일 혼합물에 대해서 불균일 혼합물은 대충 섞여 있는 거. 그거 봐봅시다. 불균일 혼합물은 균일 혼합물과 다른 것들이 또 섞일 수도 있어. 가령 봅시다. 설탕물 플러스 모래. 이게 뭐야? 불균일 혼합물이야. 맞죠? 근데 이 불균일 혼합물에 있어 설탕물은 왜? 얘는 균일 혼합물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불균일 혼합물은 균일 혼합물 플러스 다른 물질, 이런 것도 가능한 거지. 그러면 불균일 혼합물은 우리가 앞쪽에서 봤었던 조건으로 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화합물 플러스 모래. 그치? 이것도 불균일 화합물이고, 그쵸? 이 화합물의 예를 들어서 화합물은 일종으로 따지면 설탕물인 거지. 아까 예를 들었었던 설탕물 플러스 모래. 설탕물에 있어서의 조건으로 보면 얘는 뭐가 들어있어요? 설탕물은 설탕이라는 물질하고 그 다음에 물이라는 물질이 있어. 물은 뭔데? 물은 화합물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중복되어 있는 물질들이 섞여 들어올 수 있지만, 걔네들을 구분하면 어떻게? 이 세 가지밖에 없는 거야. 화합물, 균일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 물론 분류로 보면 화합물에 대해서 대비가 혼합물이 되는 거고, 혼합물의 종류의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존재하는 조건으로 보면 1, 2, 3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아시겠어요?
즉 불균일 혼합물에 대한 조건으로 보면 불균일 혼합물에는 화합물과 균일 혼합물이 섞일 수도 있고 균일 혼합물과 또 다른 균일 혼합물이 섞일 수도 있고 화합물과 불균일 혼합물이 또 섞여서 불균일 혼합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조합들이 존재하지만 어쨌든 걔네들의 근간을 이루는 조건은 이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금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합금은 어떻게? 이 세 가지밖에 없다. 화합물, 균일, 불균일. 화합물, 컴파운드, 균일, 혼합물, 용액, 솔루션, 불균일,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이거는 그냥 섞여 있기만 한 거니까. 내용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말 금속으로 와서 봅시다. 금속으로 왔었을 때 제가 뭐라 그러냐면 합금은 섞는다는 거. 순금속에 뭔가 다른 금속이나 비금속을 섞으면 그게 합금이라고 그랬어요. 합금, 두 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금속도 화합물과 혼합물로만 존재해. 그리고 혼합물에는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이 있어. 그쵸? 근데 금속은 이 화합물, 그쵸? 화합물. 제가 아까 화합물을 뭐라고 그러냐면 물의 예를 들었습니다. 물, 수소와 산소가 합쳐져서 H2O라는 전혀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 거야. 이 화합물은 금속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만들어지는데 왜? 아까 합금은 두 가지를 섞는다고 그랬잖아. 섞는 거는 무조건 이 세 가지밖에 없는 거야. 화합물, 균일,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 근데 금속은 화합물이 만들어지는데 금속이니까 여기에 한 글자를 더 붙여주어서 뭐라고 부르냐? 금속관 화합물 이렇게 부른다는 거. 화합물은 계속 설명했으니까 알 거고 금속간이야. 이 간자가 뭐죠? 이게 사이 간자라고. A와 B 사이 할 때 그 사이예요. 간격 이런 얘기하죠. 간격이 뭐야? 그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 그게 간격이라고. 그럼 뭐야? 금속 간 화합물. 금속과 금속이 섞여져서 만드는 화합물. 전혀 생뚱맞은 원래의 두 개가 섞였을 때 그 섞인 애들과 전혀 상관없는 전혀 새로운 물질. 그게 화합물인데 금속과 금속끼리 만들어져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금속간 화합물이. 그죠? 금속간 화합물이었고 금속간 화합물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뭐예요? Fe3C라는 금속관 화합물이라고. 그쵸? 얘네들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Fe2에 탄소가 섞여서 만들어지네요. 보면 이거 두 개는 다 합금이에요. 왜? Fe2라는 하나의 금속에 C라는 다른 금속, 뭐 이건 이제 탄소는 준금속, 금속에 준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탄소라는 애가 섞인 거야. 그쵸? 합금이 된 거라고. 합금이 됐는데 얘네들은 Fe2의 성질도 전혀 상관없고 탄소의 성질도 전혀 상관없는 Fe3C라는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얘는 뭐야? 얘가 금속간 화합물이라고. 화합물이야, 화합물. 물을 생각하시면 돼.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전혀 생뚱맞은 물이 만들어진 것처럼 철과 탄소가 만나서 전혀 상관없는 Fe3C라는
금속간 화합물이 만들어진 것. 아시겠죠? 자, 금속간 화합물은 뭐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금속간 화합물의 특징을 찾지 말고 화합물의 특징을 찾아봐요. 그러니까 네이버나 다음에 화합물 특징 치면 내용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내용들이 이 금속간 화합물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뭐 특정한 원자 비율이 존재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화합물, 금속에서 이루어진 금속간 화합물 모두 다 같은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얘네들은 전혀 Fe와 C와 전혀 상관없는 완벽히 다른 물질이에요. 수소와 산소가 만들어져서 만들어지는 물, 수소, 산소 전혀 상관없는 특징이 나타나는 그거라고. 그 다음에 금속이 합금이 됐었을 땐 혼합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훨씬 많지. 혼합물이 된다고. 혼합물이 뭔데? A라는 애와 B라는 애가 섞였는데 그냥 A라는 애와 B라는 애가 단지 어떻게 섞여만 있는 거라. 근데 A라는 애와 B라는 애의 성질이 그대로 섞여 있는데 뭐야? 균일 혼합물. 균일 혼합물 뭐라고 그랬어? 완벽하게 섞여 있는 거. 설탕물. 그쵸?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용액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용액. 용액이라고. 용액. 그래서 이 용액이 만들어진 거. 용액이 만들어진 건 뭐야? 물 플러스 설탕. 설탕, 물. 이렇게 되는 거죠. 물 플러스 설탕, 설탕, 물. 완벽하게 잘 섞여 있어.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물에다가 처음에 설탕을 넣으면 완벽하게 섞여 있는 설탕물이 되지만 점점 더 설탕을 더 넣으면 넣을수록 물이 되어 있는 곳에 여기에 설탕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용액이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는 무슨 용액이 된 거예요? 얘는 불균일 혼합물이 된 거라고. 용액이 아니야. 어떠한 조건에서의 불균일 혼합물이에요? 설탕물이라는 용액이야. 그건 균일 혼합물이죠. 거기에 설탕이라는 물질이 어떻게 불균일하게 섞여 있는 불균일 혼합물로 변한 거지. 됐죠? 자, 균일 혼합물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불균일 혼합물은 용액이야. 영어로는 솔루션이죠. 용액이야. 그래서 금속에서도 이 용액을 구분하려고 어떻게 설명하냐면 얘는 금속간 용액 이렇게 부르지 않고 고체 용액이라는 개념에서 고용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고체 용액에서 고용체가 나온 거야. 용액이 뭐라고 그랬어요? 균일 혼합물이야. 완벽하게 잘 섞여 있어. 설탕물. 그러면 합금. A라는 금속에 B라는 금속을 넣었어. 근데 그게 정말로 설탕물처럼 완벽하게 섞여 있어. 그럼 걔도 용액이야.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용액은 보통은 액체를 떠올리니까 우리는 그것과 구분하려고 고체 용액이라는 개념으로 고용체라는 명칭을 달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체, 얘가 그래서 영어로 뭐야? 솔리드 솔루션이에요. 말 그대로 고체 용액이라고. 고체 용액, 솔리드 솔루션. 이해가 돼요? 솔리드 솔루션, 고체 용액이라고. 그 다음에 금속에선 불균일 혼합물이야. 불균일 혼합물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A 플러스 B가 A 플러스 B인데
똑같은데 뭐야? 용액, 즉 균일 혼합물은 눈으로 봐도 뭐가 섞여 있는지 몰라. 완벽하게 잘 섞여 있기 때문에. 근데 불균일 혼합물은 눈으로 보면 알아. 어떻게? 두 개가 따로따로 노니까. 모래 플러스 자갈, 물 플러스 모래, 설탕물 플러스 모래, 혹은 아까 말했듯이 설탕물에 과잉의 설탕을 넣었을 경우 나타나는 거. 그게 다 불균일 혼합물이 되는 거지. 눈으로 보면 섞여 있는 게 보이는 거지. 아시겠어요? 섞여 있는 개념에 있어서 금속으로 보면 이렇다는 거. 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상태도의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아까 얘기했었던 화합물 씁시다. 아까 얘기했었던 화합물에 대비 혼합물이 존재하고, 이 혼합물은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컴파운드야. 영어로. 그렇죠? 얘는 균일 혼합물은 뭐라고 부르냐면 솔루션 이렇게 부른다고 얘기했어요. 불균일은 이름도 없어. 됐고, 이게 금속으로 오면 똑같은 건데 컴파운드인데 금속이기 때문에 어떻게? 금속 간 화합물 이렇게 부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예를 쓰면 어떻게 돼? 인터 메탈릭 컴파운드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수업 자료에 돼 있습니다. 됐고, 인터메탈릭 컴파운드 이렇게 부른다고. 얘는 혼합물은 균일 혼합물에 대해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어떻게? 고용체 이렇게 부른다고. 혹은 고용체 합금 이렇게 부른다. 금속간 화합물은 금속간 화합물 합금 이렇게 안 부르는데 고용체는 고용체 합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둘 다 합금이에요. 금속간 화합물도 합금이야. 합금 섞이면 하면 합금이니까. 근데 고용체는 고용체라고 부르기도 하고 고용체 합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금속간 화합물 합금 이렇게 부르진 않아. 금속간 화합물은 금속간 화합물이야. 고용체는 고용체 혹은 고용체 합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고용체에서 고체 용액, 그래서 솔리드 솔루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솔리드 솔루션. 불균일은 영어로도 알 필요도 없고 그냥 금속에서도 그냥 불균일 혼합이야. 혹은 불균일 합금 이렇게 그냥 불러. 그냥 혼합되어 있다, 섞여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돼. 자, 봅시다. 이제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뭘로 할 거냐? 얘를 여러분들이 F2에 C를 넣었었던 애들 갖고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아마 상태도라는 걸 배웠을 거고, 그 상태도에서 뭘 배웠냐면 F2에 C가 들어있는 거야. 그 상태도는 바로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F2라는 거에 대해서 C라는 애를 섞으면 뭐예요? 얘가 합금이야. 합금이라고 섞여 있으니까. 됐죠? 그래서 F2하고 C가 섞여 있을 때 만들어지는 금속간 화합물은 뭐가 있어? Fe3C라는 애가 있어. Fe3C의 별명이 뭐예요? 별명. 얘 별명이 뭐야? 시멘타이트라고. 이건 별명일 뿐이야. Fe, 즉 철은 제가 설명했듯이 아직도 인류는 철기 문화에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철한테는 특별한
별명들을 많이 붙여줘. Fe3C는 그냥 Fe3C는 금속과 화합물인데 얘한테 시멘타이트라는 별칭, 애칭, 별명을 붙여준 거야. 됐죠? 그 다음에 Fe하고 C가 섞였으니까 얘는 고용체도 만들어져. 이 고용체한테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붙여주냐면 알파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고 감마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고 델타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해요. 자,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알파라는 이름은 Fe에 탄소가 섞여서 만들어진 합금에만 붙이는 이름이냐?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알파, 감마, 델타는 뭐냐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호야. 그러니까 당연히 가령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글을 쓸 때 첫 번째 1, 두 번째 2, 세 번째 3 이렇게 해서 1, 2, 3을 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기역, 딕을 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A, B, C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뭐가 있을까? 혹은 갑, 을, 병, 정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얘네들이 갑, 을, 병, 정이 의미가 있나? A, B, C가 의미가 있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단지 얘와 얘랑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호를 붙인다고. 갑, 을, 병, 정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의 알파, 감마, 델타 이름 붙인 거 뭐야? 의미가 없어. 이걸 발견한 애들이 다른 애들이랑 구분을 해주려고 그냥 알파, 감마, 델타를 붙인 거야. 근데 처음 발견한 애들이 그 구조는 알파야 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알파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먼저 발견했으면 여기에다가 갑, 여기다 을, 병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외국 애들도 다 똑같이 갑, 을, 병이라고 불렀을 거야.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얘네들은 고용체는 뭔데? Fe하고 C가 섞여 있는데 어떻게 완벽하게 섞여 있다고. 그냥 얘네들은 섞여 있는 애들 뿐이야. 뭐가? Fe하고 C가 설탕물이 만들어진 것처럼 완벽하게 섞여 있어. 다 똑같은 애들이야. 그런데 왜 이름을 달리 붙였냐면 알파라는 애는 원자들이 배열되어 있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라면 감마는 원자가 배열되어 있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야. 델타는 원자가 배열되어 있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야. 그렇죠? 그래서 원자가 배열되어 있는 방식이 서로 달라서 그냥 알파라는 애, 감마라는 애, 델타라는 애 이름으로 각각 구분을 해준 것 뿐이라고. 얘네들은 모두 다 똑같이 뭐야? F의 탄소가 아주 완벽하게 잘 섞여 있기만 한 거라고. 그냥 그래서 얘네들이 아까 뭐라고 부르요? 솔리드 솔루션이야. 다 똑같은 애들인데 배열의 조건들이 달라서 원자가 배열된 조건이 달라서 그냥 알파라는 애, 감마라는 애, 델타라는 애의 이름으로 돼 있는 거라고. 그 다음에 혼합을 봅시다. 혼합은 가령 예를 들어서 알파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 F의 탄소가 완벽하게 잘 들어있는 고체 용액이라고. 알파라는 애에 가령 예를 들어서 Fe3C가 섞여만 있어. 우리 눈으로도 보여. 이게 뭐야? 이게 그냥 불균일 혼합물로 섞여 있기만 한 거야. 혼합되어 있는 거라고. 섞여 있다. 혹은 예를 들어서
알파 플러스 감마가 섞여 있어. 얘도 혼합돼 있는 거, 섞여만 있는 거야. 근데 얘는 예를 들어서 앞쪽에서 얘기했던 거라면 얘는 알파라는 아까 뭐 고용체고, 얘는 뭐야? Fe3C라는 금속 간 화합물이 섞여 있는, 혼합되어 있는 거고, 얘는 알파라는 고용체가 감마라는 고용체랑 어떻게 섞여 있기만 한 거야.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야? 우리가 눈으로 알파라는 애와 감마라는 애를 구분해서 볼 수 있다는 의미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Fe에 C라는 애를 섞어서 만든 합금에서 나올 수 있는 합금의 종류는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화합물, 균일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 가령 F하고 C가 섞여 있는 합금에만 그런 거느냐? 아니야. 모든 합금에는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를 벗어나서 존재하는 금속은 없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화합물과 고용체와 혼합된 것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금속에서 이 세 가지만 존재하는 조건에서 합금에 있어서 Fe에 C를 섞여 있는 경우에 있어서 만들어진 금속과 화합물은 Fe3C인데 얘는 별명이 시멘타이트야. 고용체, 즉 완벽하게 섞여 있는 고체 용액은 Fe에서는 알파, 감마, 델타들이 존재하는데 그렇게 구분 짓는 건 뭐냐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냥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구분을 해줘도 돼. 단지 F에 C가 섞여 있는 공통된 성질에 대해서 원자 배열된 구조가 조금 달라서 구분을 해준 내용인 것 뿐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가 Fe3C에 시멘타이트라는 별명이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알파라는 애는 알파라고 이름 붙기에는 너무 뭐랄까 애정이 안 가니까 별칭을 불러줬어. 애칭이 있어요. 얘가 페라이트라는 별칭이 있는 거라고. 별명이야. 감마는 그냥 FeC가 완벽하게 잘 섞여 있는 고체 용액인데 얘한테 별명이 있는 거야. 뭐라고? 오스테나이트라는 별명이 존재하는 것 뿐이라고. 됐죠? 그 다음에 불균일 혼합물로 와서 봅시다. 불균일 혼합물 중에 보면 어떻게 알파라는 고용체, 그건 고체 용액이야. 이 알파라는 것 자체가 균일 혼합물인 거죠. 근데 균일 혼합물이 Fe3C라는 화합물하고 그냥 단지 섞여 있어. 이 섞여 있는데 얘가 되게 중요해. 그래서 얘한테 이 두 개를 묶어서 별명을 붙여줬어. 이 별명이 뭐야? 펄라이트라는 별명이라고. 단지 그것뿐이에요.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닌데 이 설명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막 알파, 뭐 페라이트, 오스테나이트, 펄라이트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머릿속에 잘 와닿지 않은 것뿐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해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시멘타이트, 페라이트, 오스테나이트, 펄라이트 이거 뭐냐? 이거 다 그냥 사람 이름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 전에 제가 브라베이 격자 구조 얘기했었는데, 그쵸? 그것도 사람 이름이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전부 다 외국 사람들은 자기가 발견하거나 발명한 거에 최초에 자기 이름을 붙인 경우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쵸? 시멘타이트, 페라이트, 오스테나이트, 펄라이트 모두 다 사람 이름에서 출발한 별명들이에요. 왜?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금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합금은 화합물, 균일 화합물, 불균일 혼합물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금속에서는 그걸 금속간 화합물로 부르고 고용체라고 부르고 그냥 두 개의 상이 혼합되어 있다, 두 개의 금속 혼합되어 있다 이렇게 부르는 것 뿐이야. 됐죠? 자,
얘를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상태도로 한번 봅시다. 상태도를 정해 봅시다. 상태도는 뭐냐? 상태도는 온도하고 조성이라는 건 A라는 애와 B라는 애가 섞여 있을 때 얼마큼 섞여 있는지, 섞여 있는 그 혼합 비율, 그게 조성이에요. 그 조성에 따라서 나타나는 뭘 표기했냐면 상을 표시한 그림. 상은 뭐냐? 동일한 원자 배열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걸 상이라고 불러. 자, 우리가 알고 있는 FEC 상태도예요. FEC 상태도 뭐야? 온도에 따라서 조성, 즉 혼합대는 섞는 애의 양에 따라서 나타나는 상을 표시한 거예요. 원자 배열의 조건을 표시한 건데 그거를 영역별로 구분을 한 거라고. 자, 봅시다. 얘네들은 뭐야? FE야. 여긴 무슨 얘기야? 단지 FE만 존재하는데 여긴 뭐야? 여기에 뭐야? FE에 이만큼의 0.5만큼의 탄소를 섞어 있는 합금이라는 거야. 여기는 1%를 넣은 합금이라는 거야. 2%를 넣은 합금이 온도가 올라갈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다라는 거야. 그게 상태도. 되게 중요하다. 자, 상태도를 봐봅시다. 상태도를 보면 이거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는 뭐야? FE에 탄소를 섞은 영역에서 이 영역에서만큼 어떻게 돼? 뭐가 존재? 불균일 혼합물이 존재하네. 불균일 혼합물은 어떤 불균일 혼합물? 알파라는 균일 혼합물에 Fe3C라는 금속간 화합물이 어떻게 그냥 단지 플러스 섞여만 있는 불균일 혼합물이 존재하는 영역이란 뜻이라고. 여기는 이만큼의 온도에서 이만큼의 탄소가 혼합이 되어지면 어떻게 돼? 감마라는 균일 혼합물이 Fe3C라는 화합물하고 어떻게? 플러스 불균일 혼합물로 존재한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라. 이해가 돼요? 여기는 이 영역은 어떻게 돼요? 이만큼의 조건은 뭔데? 그 조건을 살펴보면 즉 이 왼쪽으로는 탄소의 함량이잖아요. 탄소의 함량에 대해서 이만큼의 온도 영역 내에서는 어떻게? 오스테나이트, 감마라는 것으로 구분을 하고 별명은 오스테나이트라고 되어 있는 고체 용액이 존재한다는. 고체 용액이라니까 완벽하게 섞여 있는 애라고.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기는 뭔데? 여기는 알파래. 알파는 뭐죠? F에 C가 완벽하게 섞여 있는 애야. 근데 이 알파는 굳이 얘랑 다른 이름을 쓴 이유는 원자 배열이 달라서 그걸 구분해 주기 위해서 표기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 여기서는 보면 얘는 뭐라고 돼 있어? 여기는 알파 플러스 감마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영역으로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영역. 지금 여기에서 영역은 뭐야? 온도하고 조성, 즉 첨가된 탄소의 함량의 변화 영역이에요. 그쵸? 그쵸? 여기는 어떻게 돼? 탄소가 2%에 어떻게 돼? 온도가 800도씨야. 여기는 탄소가 3%에 온도가 800도씨야. 근데 이 빨간색 점이나 이 파란색 점은 모두 다 어떤 조건이에요? 감마하고 Fe3C가 존재하는 뭐야?
불균일 혼합물이 존재하는 영역에 들어와 있는 조합이 되는 거라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요 X 요렇게 뭘 배웠냐면 요렇게 됐어요. 여기가 X, 여기가 Y. 그쵸? 순서상 1,1이면 어떻게 돼? X가 1, Y가 1인 점. 1,2, X가 1이고 Y가 2인 점. 이런 식으로 두 조건에 있어서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영역. 그래서 그 영역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 면적을 이러한 것으로 다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조건에서 보면 이만큼이다. 이만큼은 뭘로? 탄소의 함량. 이게 지금 탄소의 첨가량이거든요. 탄소의 첨가량과 온도의 조합으로 이 영역을 나타낼 수 있는 거라. 근데 이 영역은 모두 다 어떻게 돼? 그 조합 조건에서는 불균일 혼합물이 된다라는 거. 감마라는 균일 혼합물에 Fe3C라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는, 걔네들이 그냥 눈으로 봐도 대충 섞여 있구나라고 판단이 되는 정도의 혼합된 불균일 혼합물이 존재한다라는 거지. 그에 반해서 여기는 이 조합 내에서는 이 조합 내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똑같아요. 뭐가? F에 C가 섞여 있어. 근데 얘네들은 완벽하게 섞여 있는 뭐야? 균일 혼합물이라는 거지. 금속간 화합물은 그럼 어디서 표현됐어요? 금속간 화합물은 옥리 여기밖에 없어요. 선으로 나타나. 영역이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이에요? F2의 탄소의 함량이 딱 정해져 있다는 뜻이야. 얼마큼? 6.7 웨이트 퍼센트만큼, 무게 비율만큼 넣어야 Fe3C라는 금속관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다른 데서 만들어지지 않아. 그쵸?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돼? 금속관 화합물과 고용체인 알파가 불균일하게 섞여 있는 영역으로 존재한다는 거. 금속은 이 세 가지만 이해하면 모든 조건에 있어서의 성질도 알게 된다는 거. 우리가 설탕물을 생각을 해봅시다. 설탕물. 설탕물이 그릇에 있어. 그릇에 이렇게 설탕물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맛을 봤어. 그리고 여기 맛을 봤어. 그리고 여기 맛을 봤어. 완벽하게 섞여 있는 설탕물이라면 이 세 군데 맛을 봐도 모두 다 같은 설탕물의 느낌이 나겠지. 같은 설탕물의 성질이 나타날 거라고. 그쵸? 당연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다. 감마라는 고용체. 감마라는 고체 용액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를 찍었을 때나 여기를 찍었을 때나 여기를 찍었을 때나 어떻게 모두 다 유사한 성질이 나타나요. 왜? F2에 탄소가 완벽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섞여 있는 그 조건에서 변화가 이 영역, 이 영역, 이 영역, 이 영역, 이 영역을 할지라도 우리가 아까 했었던 설탕물처럼 동일한 특징이 나타난다는. 자, 그 조건을 이번에는 다른 것으로 봅시다. 다른 상태도. 얘는 무슨 상태도냐면 PB, 납이죠. 납에 틴, 우리가 주석이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섞어서 합금을 만든다라는 거. 왼쪽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는 넣는 주석의 양이 늘어난다는 뜻이고, 여기는 온도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를 봅시다. 여기 x, y에 있어서의 나타날 수 있는 순서상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이 영역에서 존재하는 건 뭐래? 여기 알파래. 이 합금 PB에, 즉 납의 주석이 들어있는 합금에서 표현된 알파는 아까 여기에서 Fe 철에 C 탄소가 들어가서 나타나게 되는 알파랑은 전혀 상관없는 알파예요. 완전히 다른 애야.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순서를 붙였기 때문에 그런 것 뿐이야. 우리가 A라는 글을 썼을 때 기역, 니은, 디귿과 B라는 글을 썼을 때 기역, 니은, 디귿이 있는데 기역을 같이 썼다고 해서 이 A라는 글과 B라는 글이 서로 연관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전혀 상관없는 거야. 그냥 단지 표현하기 위해서 기역, 니은, 디귿을 쓴 거지 A와 B가 상관이 있어서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을 똑같이 썼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알파야. 그냥 아까 앞쪽에서 봤었던 알파. 우리가 철 FEC 합금에서는 알파의 별명인 페라이트라고 불리우는 그 알파랑은 전혀 상관없는 알파입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뭐야? 고용체야. 고체 용액이라고. 얘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PB에 주석이라는 애가 섞여 있는데 아주 어떻게 완벽하게 섞여 있다는 뜻이라. 상태들을 봤더니 어머 얘기는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 얘는 뭐예요? 알파라는 고용체, 베타라는 고용체가 있는데 어떻게 두 개가 어떻게 불균일 혼합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불균일 혼합물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금속에서 나타나.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없죠? 금속과 화합물이 여기서는 존재하진 않네. 그렇다고. 아까도 말했듯이 금속과 화합물, 고용체, 섞여있는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 이렇게 존재하지만 그거에 한꺼번에 다 나타날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는 고용체라는 균일 혼합물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섞여있는 불균일 혼합물이 있는 거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언제 내용이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금속과 화물은 물과 미안합니다. 물이 만들어낸 것처럼 수소와 산소가 전혀 상관없는 애. Fe3C, 시멘타이트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Fe3C는 뭐야? 철과 탄소랑 전혀 상관없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게 금속 간 화합물, 화합물의 성질이라고. 혼합물에는 균일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이 있는데 균일 혼합물은 용액이야. 용액은 뭔데? 설탕물 완벽하게 섞여 있어. 하지만 A라는 애와 B라는 애가 섞였을 때 A라는 애와 B라는 애가 그대로 그냥 자신들의 성질을 그대로 나타내면서 섞여만 있는 애들이라고. 아시겠죠? 그러면 설탕물은 생각을 해봅시다. 설탕물은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물, 설탕 얘네들을 원자 단위로 보면 물 분자가 이렇게 둥둥 떠다닐 거고 설탕은 설탕 원자가 이렇게 잘 섞여 있겠지. 용액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죠. 완벽하게 섞여 있으려면 어떻게? 원자가 이렇게 있을 때 설탕은 이렇게 규칙적으로 균일하게 분포해야겠죠. 그래야 어디를 찍어 먹어도 같은 농도의 설탕물이 느껴질 테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그게 고체 용액인 고용체의 개념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 똑같은 거라고. 고용체, 고체 용액이에요. 고체 용액이라 완벽하게 섞여 있는 개념이야. 그렇죠? 그런데 고체 용액에 있어서 두 개의 물질이 완벽하게 섞이는 방법이
어떻게 두 가지밖에 없다. 침입을 하거나 치환을 해서 다른 원자들과 섞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용액이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고체는, 고용체는. 그래서 침입형으로 고용체가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 F의 탄소 원자들이 이런 식으로 중간에 낑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고용체, 고체 용액, 뭐 용액이라고, 용액 완벽하게 섞여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라. 그 다음에 또 고용체, 고체 용액, 즉 용액으로서 완벽하게 섞여 수 있는 건 또 뭐가 있다고? 이렇게 원래 있었던 원자들에 대해서 위치를, 그 원자들을 바깥으로 쫓아내고 그 위치에 들어올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치환형 고용체가 된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합금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왜 갑자기 점결함 얘기하다가 결국 합금 얘기, 합금에 있어서 금속간 화합물, 균일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 균일 혼합물인 용액에 있어서 금속인 금속으로 용액이었기 때문에 고용체 합금이라고 불리우는 고용체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야? 점결함이 결국은 뭔데요? 점결함이 불순물 원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불순물 원자에 있어서의 침입 치환형이 결국은 우리가 합금, A라는 순수한 금속에 B라는 다른 애들이 들어오게끔 하는 방법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나타내는 어떤 특성이 용액, 즉 완벽하게 잘 섞여 있는 애들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그림을 정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그림은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합금에 대해서, 그 합금에 나타날 수 있는 특징들을 완벽하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화합물, A라는 애와 B라는 애가 섞여서 어떻게 전혀 생뚱맞은 애가 나타나는 거. 금속권 합물이고, 혼합물은 균일 혼합물에 대해서 뭔데? A는 A와 B가 섞여서 A라는 애와 B라는 애가 그대로 나타나는데 완벽하게 섞여 있느냐 아니면 대충 섞여 있느냐, 이것만 차이가 난다라는 거지. 고용체와, 지금 우리는 공정상이라는 말과 혼합상이라는 말, 이런 말 안 배웠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개념을 알면 나중엔 이런 말들을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합금 개념을 결국은 이해를 한다라는 건 이 합금 상태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성질을 우리가 모두 다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 금속 조직학을 통틀어서 지금에 있어서의 이 표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시험에 잘 나오느냐? 시험이랑 상관없어요. 이건 우리가 금속이라는 것, 합금이라는 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사람들이 잘 설명해 주지 않아요. 하지만 이 내용을 이해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까지 보게 되는 대부분에 있어서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수업 자료에 나가지 않겠지만 영상을 잘 보고 이 내용에 있어서의 개념과 이 개념을 두 개 합치고 그걸 가지고 이 상태도를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금속의 결합에 있어서의 선결함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합금이라는 개념으로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1시간 반 동안 한 가지 개념만 설명한 거예요. 합금. 근데 강의에서 이거만큼 중요한 내용이 없어요. 시험이랑 상관이 없어. 제가 기말고사 때 이 문제를 내느냐 안 낼 거예요. 이거는 시험이랑 상관없으니까. 하지만 이 개념을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다음 학기, 그 다음 학기에도 금속이라는 재료를 공부를 할 때 이야기 되어지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다 한꺼번에 설명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배웠었던 금속 결정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개념하고도 다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건, 오늘 강의가 잘 이해가 안 되면 꼭 찾아보고 꼭 두세 번이라도 더 들어서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상태도의 개념에 있어서 우리가 합금을 만드는 과정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실 거를 저는 믿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간다, 주저하지 마시고 꼭 질문하시고, 다음 한 주도 재밌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